예, 오늘 새누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3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 회동합니다. 이 달라진 전국 지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변화인데요. 차기 권력 주도권을 향한 각 당의 물밑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20대 총선 이후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상당한 대치를 했었는데, 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네, 일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습은 많이 봤었는데 네. 오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까지 셋이 만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아직 19대 국회거든요. 지금은 그 19대 총선 직전에 20석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셋이서 함께 만나는 첫 자리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위상은 19대 국회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게 드러납니다. 일단 오늘 회동의 어떤 핵심 안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안도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핵심적인 것이 오늘 논의될 핵심적인 것이 일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어떤 향후 법안 개정 논의도 지금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내용들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논의를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나 지난 19대 국회 때 가장 핵심이 됐던 어떤 새누리당과 가장 대치를 했던 쟁점이거든요. 네네. 이것을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되면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조금 주도권을 조금 뺏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이 함께 공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새누리당과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노동개혁법 5개 법안 가운데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도 독소 조항을 좀 제거를 해야 된다.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는 절대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논의가 가능하다.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어떤 타협점을 찾는 데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오늘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원유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끄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지금 공식 출범하지 않았는데 계속 네. 이 문제로 당내 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신분인데 사실 지난 총선을 김무성 대표와 투톱으로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참패 책임을 지고 모든 지도부가 지금 사퇴를 한 상황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목소리가 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사퇴한 지도부가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임명한 비대위원 체제는 의미가 없다.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새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목이 되는 것은 어제 이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 가운데는 이른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있어서 비박계뿐만 아니라 친박계 내부에서도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좀 확고합니다.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맡은 것이다. 이미 고민 끝에 맡기로 했으니까 빨리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서 당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외부에서 한두 명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좀 쇄신의 방점을 찍는 비대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원유철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당내에서 좀 시끄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새누리당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자, 지금 20대 총선에서 일당을 뺏겼는데, 네. 자, 원래는 이 친박계 쪽에서 무소속 탈당파들에 대한 뭐 입당, 복당은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자, 뭐 일당을 다시 찾아오려면은 복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거든요. 자,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초반에는 선거 직후에는 그래서 이제 일당을 빼앗겼다는 사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곧바로 빨리 이제 무소속 의원들을 네. 좀 받아들여서 일당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상수 비박계 안상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바로 복당을 신청을 했죠. 네. 한 상태인데 지금 사실 이 복당 신청을 뭐 허가할지 불허할지 판단해야 할 지도부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원회라도 꾸려져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의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내 기류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일당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데 좀 급급해서 무원칙적으로 복당 탈당파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공천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쓸데없는 예. 일을 한 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념 잡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도 친박계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공천 배제를 한 건데 아무 절차 바뀐 게 없는데 이제 복당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논란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비대위원회 지금 구성 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성이 돼도 조금 시기에는 좀 저울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호남에 2주 만에 다시 간 겁니다. 총선 끝나고는 처음 간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에서 보여준 총선에 있었던 그 지지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차원에서 간 것이었고요.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좀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발언을 보면은 제1야당은 전국적 지지를 얻은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호남이 정권 교체의 도구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명의 대권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더 큰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대권 분리, 본인은 차기 당권보다는 대권에 더 주력하겠다 이런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남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이 조금 더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명실상부하게 일당을 차지했지만 호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금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광주를 찾았고, 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주에 호남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맞불 작전이겠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래서인지 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광주에 가 있는 그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을 추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호남목 위원이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뭐 전남에 이계호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북에 이춘석 의원을 추가로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런 역시 그 호남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와 이제 새로 임명된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이번 주 중에 호남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은 오늘 중 지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던 후보들까지 함께 갈 예정이어서 형식은 낙선 인사지만 사실상 이제 국민의당의 호남 행보와 맞물려서 호남 민심 잡기 경쟁 차원에서 방문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총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오늘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총선 전에 9.3%포인트였는데 24.6%였는데 9.3%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34% 가까이 올랐고요. 국민의당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민의당에서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양당의 호남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